자, 지역농협 우리 문제풀이 간단한 이론 개념 보고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 능력 파트는 앞서서 다른 기관들과 비슷하게요. 업무와 연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능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지? 라는 부분을 고민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지역 농협들이 어떤 식으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어떤 업무들을 담당하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잘 살펴보면 이 해당되는 영역에서 출제되는 방향 자체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시면서 우리 간단한 기초 모듈형 문제들이 어떤 예제들이 등장을 하는지 그 부분과 기출 유형을 한번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고력과 관련된 부분들. 자, 우리 문제 해결 능력은 크게 두 가지의 하위 능력으로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 이 두 가지가 되겠죠. 자, 이 사고력 부분은요, 우리가 흔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생각의 과정, 사고의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생각의 힘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사고력과 관련된, 특히 직장 생활에서는 무수하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무수하게 많은 문제들을 상황에 맞게 창의적인 방법을 도입을 한다든지 혹은 논리적으로 인과나 원인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해결을 한다든지 혹은 비판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근거나 확실한 논지에 의해서 저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혹은 저 부분이 긍정적인 요소라는 걸 판단하는 이런 능력들을 잘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문제로 출제하는 타입들이 바로 이 사고력과 관련된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고력의 의미에 대해서는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자, 직장 생활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을 창의적인 사고, 자, 우리 창의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 비판적인 사고 이 세 가지 정도의 사고 방식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끔 접근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특히 어떤 정보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부분.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의견을 철저하게 공유할 때 이런 사고 방법들을 활용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특히 사고 기법들이 존재하죠.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할 것인가. 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기법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 하위 능력, 다른 하위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 처리 능력에서 문제 처리 능력의 기저, 밑바탕에 깔려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세 가지 사고 기법이다 라는 측면을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의적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 사고의 의미 부분, 우리가 창의적 사고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창의적 사고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시지만 좀 더 명확히 하자면 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지식에 근간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도출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엔 창의적 사고라는 건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던 경험, 기존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어느 정도 지식의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결합하거나 아이디어를 다르게 생각하거나 색다른 편견을 없애고 배제하고 무언가 생각해내는 힘, 그걸 통해서 창의적 사고라는 부분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창의적 사고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방법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이 자유연상법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자유연상법, 우리 이 단어의 의미 자체에서 명확하게 제시가 되죠. 자, 흔히 어떤 생각에서 어떤 다른 아이디어들을 떠올릴 수 있게 우리가 흔히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다 보면 흔히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결합을 하거나 혹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어떤 색다른 아이디어로 바뀌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이 자유연상법의 궁극적인 목표 방식이다라는 걸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브레인스토밍을 들 수 있어요. 브레인스토밍. 자, 이 브레인스토밍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주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도 제법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유현상법은 업무 중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 빈도가 높은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 업무 중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획의 과정이 있고요. 그 기획의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유롭게 아이디어, 어떤 하나의 큰 주제를 정해주고 그 주제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적용해서 기획회의를 진행을 하죠. 자, 그래서 이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회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회자가 이 분위기를 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놓지 않으면 이 브레인스토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자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 사회자의 역할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누군가가 의견을 냈을 때 그 의견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를 엄하게 금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떤 의견을 냈을 때 그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의견을 공격하게 되면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도 자신의 이야기를 내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비판은 금해 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못하게 제지를 하는 거죠. 대신에 자, 이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를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양질의 아이디어를 내는 것보다요, 그 질보다 양을 중시하는 거예요. 양적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내게 되면 그 아이디어들 중에 신선한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도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